안녕하세요. 전기치트키입니다. 2023년 3회차 전기기사 실기 해설 같이 볼 텐데요. 이 23년 3회차 합격률이 65.7%였습니다. 역대 세 손가락 안에 손 꼽는 높은 합격률을 보이는 시험이었는데요. 이 합격률 자체가 어떤 객관적인 지표로서 시험의 난이도를 확실하게 나타내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시기에 따라서 좀 높아졌다가 낮아질 수도 있고, 또는 보통은 그렇죠. 이 합격률은 실제 문제의 난이도보다 기출문제의 비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회차는 기출문제가 많이 나온 문제였다,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아무튼 1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8점짜리였고요. 다음 그림은 최대 사용전압 6900V인 변압기의 절연 내력 시험을 위한 시험 회로이다.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 문제의 회로를 우선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가변 저항이 있죠. 가변 저항, 그리고 우측에는 전압계 등 변압기,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할 피시험 기기를 연결하는 여기 단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가변 저항이 왜 있냐는 거예요. 왜? 용도가 무엇입니까? 가변 저항의 용도가 무엇인가? 이 회를 우리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한번 나눠볼 건데요. 첫 번째는 전원부죠. 전원은 교류 100V가 인가됩니다. 100V. 그리고 가변 저항이 있고, 여기 우측을 하나의 부하로 쭉 묶어가지고 그냥 딱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등가로 회로로 한번 그려보면은 전원이 이렇게 있고 100V죠. 그리고 아래에 가변 저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부하를 그냥 하나의 큰 저항으로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게요. 이 친구 R1, 이 친구 R2라고 할 건데, R2는 뭐다? 가변 저항이다. 가변 저항은 뭡니까? 우리가 값을 조정할 수 있는, 크기를 크게 또는 작게 조절할 수 있는 저항, 가변 저항이고요. 이 R1은 고정되어 있는 일정한 값을 갖는 고정 저항이 됩니다. 그 말인즉슨 이 값은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그럼 이때 이 두 개는 현재 직렬이기 때문에 내가 이 R2라는 가변 저항을 조정함에 따라서 R1에 걸리는 전압이 크게 걸리거나 작게 걸리거나, R2를 조정함으로써 R1에 걸리는 전압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직렬이기 때문에 저항에 비례해서 전압이 인가되게 되겠죠. R2의 역할이 뭐라고요? R1에 걸리는 전압을 조정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 가변 저항을 이용해서 여기 변압기 1차 측에 걸리는 전압을 조정하게 될 텐데, 입력은 100V죠. 그럼 100V가 여기에 걸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변 저항을 조정함에 따라서 몇 볼트가 걸릴지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얼마를 인가할지 어떻게 결정하냐? 문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최대 사용 전압이 6900V인 변압기 절연 내력 시험한다 그랬어요. 절연 내력 시험 한번 KC 규정 떠올려 봅시다. 최대 사용 전압이 7kV 이하인 변압기 절연 내력 시험 시에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몇 배? 1.5배다. 기억나시죠? 그러면은 내가 여기 시험 전압으로 변압기에 인가해야 되는 전압이 얼마라고요? 최대 사용 전압 6,900에다가 1.5배를 곱해주면은 1350V가 되죠. 맞습니까? 그럼 내가 여기가 이 시험 전압이 얼마가 되도록 1350V가 되도록 가변 저항을 조정해서 여기에다 전압을 걸어주겠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시험 전압부터 구했죠. 즉 끝에 있는 부하 측부터 구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쭉쭉 거슬러 올라가서 여기에 몇 볼트가 걸려야 되는지를 한번 해석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럼 봅시다. 처음에 우측에 있는 이 변압기부터 한번 볼 건데요. 혹시 안 보이실 것 같아서 한번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자, 변압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두 개의 변압기는 현재 어떤 형태로 연결되어 있죠? 직렬, 병렬? 직렬이죠. 변압기 두 대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여기 전체가 몇 볼트? 1350볼트인데 이 두 개가 이 하나를 공급하는 거니까 각각 얼마씩? 2분의 1350씩 공급을 해주면 되겠네요. 되나요? 괜찮아요? 직렬끼리니까 더해주는 거죠.
그럼 여기도 2분의 1350, 2분의 1350 구했어요. 그 다음에 이 2차 측에서 이제 1차 측으로 넘어가는데 변압비가 105대 6300이라고 써 있네요. 그러면은 지금 2차 측 전압 E2라고 할게요. 얼마? 2분의 1350이죠. 그럼 E1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E1은 E2에다가 자 봅시다. 번수비가 1차 측이 작고 2차 측이 크죠? 그럼 E2를 E1으로 바꿔주려면 우리가 전압을 낮춰줘야겠죠? 그럼 번수비 그대로 곱해주면 되겠네요. 6300분의 100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E2에 이거 넣고 계산해 보면은 이게 얼마 됩니까? 86.25V가 된다. 괜찮나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한 개씩에는 2분의 1350 1차 측 한 개에는 얼마? 86.25V가 걸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결선을 한번 쭉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이렇게 두 번째 변압기로 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쭉 내려와요. 보이시죠? 보여요? 자 그럼 아래 변압기로 결선 한번 봅니다. N은 위에서 이 친구랑 만나는 거죠. 이렇게 내려오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로? 아래로 연결됩니다. 이해됐나요? 지금 우측 2차 측 변압기는 직렬이라 그랬어요. 근데 1차 측 변압기 보니까 결선을 한번 보세요. 자, 위에가 자, 여기랑 지금 어디랑 연결돼 있어요? 여기랑 연결되어 있죠. 보여요? 밑에 여기는 어디랑? 여기랑 연결되어 있죠. 여기랑. 이걸 우리가 일자로 쫙 펼치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은 이런 형태인 겁니다. 지금 주황 색깔이 위에 있고요. 맞아요? 위에 있죠. 파랑 색깔이 노랑 색깔이 아래 있죠. 노란색이 아래. 주황색과 노란색 사이 코일, 주황색과 노란색 사이 코일. 그러면은 여기에 주황색과 노란색 사이 코일. 여기에 두 변압기가 뭐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병렬이구나. 1차 측은 병렬, 2차 측은 직렬 연결된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여기도 86.255, 여기도 당연히 똑같이 넘어갔으니까 86.25가 됩니다. 그럼 전압계 역시도 이것들과 병렬이죠? 병렬, 맞아요? 위에 주황색, 아래 노란색이니까 전압계가 지금 어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여기. 전압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요. 그럼 이 전압계가 측정하는 전압은 얼마예요? 변압기 한 상의 전압과 똑같겠죠. 얼마? 86.25. 이 전압계는 86.25V를 측정하고 있다. 맞죠? 이 86.25를 우리가 어떻게 조정하는 거예요? 교류 100V를 인가했을 때 가변 저항을 조정해서 여기에 86.25V가 걸리고 여기에 나머지 13.75V가 걸리겠네요. 그럼 이런 식으로 가변 저항을 조정을 해서 여기다 86.25V를 인가합니다. 왜 86.25V를 인가해요? 2차 측에 1350V를 만들기 위해서 변압기를 병렬, 직렬로 연결해서 이만큼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86.25V를 인가하게 됩니다. 그럼 변압기 왜 1차 측은 병렬로 하고 2차 측은 직렬로 하나요? 우리가 낮은 전압을 이용해서 뻥튀기 시키기 위해서. 맞아요? 여기 86.25를 건 다음에 두 개를 합쳐주죠. 직렬이니까 전압이 커지겠죠. 이런 식으로 작은 전압을 이용해서 더 큰 전압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시험 회로를 만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이 회로 해석은 끝났고 본격적으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손문제 1번부터 봅니다. P시험기기 절연내력 시험전압 얼마였습니까? 구했죠. 6900 곱하기 1.5에서 1350V 1번 문제 풀어보았고요. 1번에 1번이었습니다. 자, 2번 시험전압 인가 시 P시험기기는 최대 몇 분을 견뎌야 되는가? 내가 방금 그 P시험기기 시험전압을 딱 걸었을 때 몇 분 버티면 돼요? 10분 버티면 된다. 10분. 이거는 KC 규정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고요. 자, 2번 문제 봅니다. 시험 시 전압계 V로 측정되는 전압은 자 여기서 측정되는 전압 얼마였습니까?
86.25V였죠. 그래서 2번도 아까 풀어보았고요. 3번 봅니다. 시험 회로에 전류계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가 회로 볼게요. 전류계가 지금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연결돼서 접지, 대지랑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대지와 연결하는 전류계는 무엇을 측정합니까? 누설전류를 측정한다. 누설전류 측정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풀어보았고요. 정리해 주시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과부하 보호장치의 설치 위치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알맞은 값을 쓰시오. 분기로 S2 보호장치 P2래요. 여기 분기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분기가 되죠. 이때 이 분기되는 회로의 보호장치를 P2라고 한다. 이 전원 측에서 분기점 5 사이 여기서 분기가 되고 있죠. 다른 분기 회로 또는 콘센터에 접속이 없고 단락의 위험 그리고 화재 및 인체에 대한 위험성이 최소화되도록 시설된 경우 분기 회로 보호장치 P2는 분기점 5로부터 몇 미터? 3m까지 이동하여 설치하는 것이 허락된다. 원래는 분기되자마자 하는 게 가장 안전하지만 위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위험성이 최소화되도록 시설된 경우에 좀 더 안전하게 했으니까 우리가 분기점으로부터 몇 미터, 3미터 여유를 두어도 괜찮다. 2번 풀어보았고요. 다음 문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연료전지 특징 3가지를 쓰시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발전 효율이 높고요. 두 번째, 단위 출력당 무게가 작다. 무슨 말이냐면은 적은 무게, 가벼운 무게로 단위 출력 1kW를 생산할 수 있다. 우리 발전기 같은 경우 1kW, 10kW, 100MW 막 할 때마다 덩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죠. 맞죠? 근데 이런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그거에 비해서 적은 무게, 가벼운 기계 용량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세 번째, 환경상 문제가 없어 수용과 근처에 설치할 수 있다. 우리 화력발전기 같은 경우는 조금 과격하게 말하면 혐오 시설이죠. 그래서 저기 멀리 태안 맞나요? 이런 데다가 막 구석에 박아 놓는다고요. 그런데 연료전지는 그런 환경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과 근처에 문제없이 설치할 수 있다. 3가지 특징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소선의 직정이 3.2mm인 37가닥의 연선을 사용할 경우 외경은 몇 mm인가? 연선이라는 게 뭡니까? 전선을 딱 까고 보니까 여러 가닥의 소선, 구리선들이 얇게 여러 개 뭉쳐서 꼬여있는 것들을 연선이라 그래요. 전선이 한 가닥, 구리선이 한 가닥 들어있는 건 뭐라 그래요? 단선이라 그러죠. 연선을 우리가 만들 때 그냥 마구잡이로 여러 개를 쑤셔 넣어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 그 규칙을 한번 살펴볼 텐데 이렇게 볼게요. 우선 연선에는 항상 이렇게 중심선이 한 개 있어요. 우리가 편의상 그냥 0층이라고 할게요. 0층. n을 0, 0층이다. 여기서 우리가 바깥에다가 한꺼풀을 둘러쌀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1층이라고 할게요. n은 1이다. 그러면은 중심선 한 가닥 사이드에다가 몇 가닥이 추가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닥이 추가돼요. 그럼 0층은 우리가 쓰지 않고 연선은 보통 1층부터 쓰겠죠. 1층이 총 몇 가닥이에요? 중심선 한 개에다가 1층 6가닥을 더해서 7가닥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거 볼게요. 이거는 2층 되겠죠. 2층. 첫 번째 중심에 선이 한 가닥이 있고 그 다음에 1층 몇 가닥이었어요? 1, 2, 3, 4, 5, 6이었죠. 자, 그 다음에 2층 몇 가닥 됩니까? 한번 세볼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가닥이네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중심선 한 가닥 있고 1층에 6가닥, 2층에 몇 가닥 있어요? 12가닥 되는 거죠. 다 더하면 몇 가닥? 19가닥 되겠죠. 4층은 어떻게 될까요? 4층. 이게 규칙이 있어요, 규칙. 3층이요, 3층. 규칙이 뭐냐면은, 자, 1층은 6가닥이었어요. 2층은요, 12가닥. 이거 뭡니까? 6 곱하기 2죠. 얘는 뭐예요? 6 곱하기 1이죠. 3층은 몇 가닥이 되냐? 6 곱하기 3, 18가닥이 되어서 전체 소선수가 1 더하기 6 더하기 12에다가 여기다가 한층 더 돌리는 거죠. 몇 가닥이라고? 6 곱하기 3, 18가닥. 더하면 얼마? 37가닥. 문제에서 묻는 37가닥이니까 이 친구는 지금 3층짜리인 거죠. 3층짜리. 됐어요? 그러면은
3층짜리인 것까지 우리가 구했습니다. 이걸 공식으로 조금 멋있게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총 몇 가닥이냐 했을 때 가닥수를 n이라고 한다면은 3 소선의 개수 층이요 층 n 플러스 1 그 다음에 중심선의 개수를 뒤에 1 이렇게 더해주면은 해볼까요? 1층 넣어볼게요. 1층 n에다가 1 넣으면 되죠. 그럼 3에다가 1 플러스 1 더하기 1 하면은 7가닥 되고 2층 넣어볼까요? 2층 n에다가 2 넣으면 돼요. 그럼 3 곱하기 2니까 6 2 더하기 1 더하기 1 하면 얼마냐? 이거 더하면 3이죠. 6, 3, 18에 1 더하면 19가닥 맞죠? 맞아요? 이런 식으로 공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공식 외우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미 규칙을 알고 있으면은 뭐라 그랬어요? 한 층당 6가닥씩 늘어나는 규칙만 알고 있으면은 37가닥은 3층이라는 것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맞죠? 그럼 우선 문제에서 주어진 37가닥이 이 3층임을 알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묻는 건 뭡니까? 외경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선 한 가닥의 지름을 D라고 할게요. D. 괜찮죠? 그럼 외경이라는 건 뭡니까? 전선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외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외경. 그러면은 1층일 때는 D 뭐예요? 3D죠, 3D. 맞습니까? 그죠? 그럼 이거 2층일 때는 우리가 이거를 평균을 내보면은 실제 그림과 눈대중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평균을 내보면은 원이 하나, 둘, 셋, 넷, 5개 들어간다고요. 평균을 내보면 평균을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니까 5D가 되나고요. 5D. 됐어요? 그럼 3층은 어떻게 써요? 3층. 자, 규칙이 보이시나요? 우리가 한 층을 쌓을 때마다 위아래로 한 개씩 들어가죠. 맞아요? 1층에서 2층 되니까 하나, 둘, 셋 됐고 1층에서 2층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위아래로 한 개씩 들어갑니다. 그럼 3층 되면은 몇 개가 되겠어요? 7D가 되겠죠. 이게 뭐라고요? 37가닥일 경우에 외경이 됩니다. 그럼 지금 소선 하나의 직경 D가 3.2mm다라고 했으니까 7 곱하기 3.2mm 하면 22.4mm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 수 있었어요. 이걸 뭐 공식으로 푸는 방법도 있는데 분명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규칙을 찾아서 암기하지 않고도 풀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차단기의 트립 방식에 대한 설명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자, 설명 봅니다. 차단기의 주회로에 접속된 변류기의 2차 전류에 의해 트립되는 방식이니까 우리가 이걸 과전류 방식이라고 써도 되고요. 그냥 전류 트립 방식이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과전류 트립 방식. 2번 보겠습니다. 충전된 콘덴서의 에너지에 의해서 그러니까 콘덴서 트립 방식이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3번은 부족 전압 트립 장치의 여기 나와 있죠. 전압의 저하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부족 전압 트립 방식 답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 뭐 이 설명에서 답이 다 주어진 문제겠죠.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의 개념으로 일관적으로 여러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식을 좋아해요, 저는. 이게 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가장 빠른 길이고 직선으로 뚫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보이는 문제들이 결국은 다 같은 문제인 경우가 있어요. 이 다 같은 문제를 하나의 풀이로 풀 수 있도록 일관된 풀이를 작성하는 걸 굉장히 저는 선호합니다. 그게 공부할 때 헷갈리지 않고 함정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일관된 풀이가 필기에서부터 배워왔던 풀이로 한번 접근을 볼 겁니다. 6600대 220인 두 대 단상면압기 AB가 있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먼저 한번 정리해 볼게요. A는 30kV 암페어로서 지금 A의 용량이 주어진 거죠. PA는 30kV 암페어다. 2차 환산한 저항과 리액턴스 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임피던스를 구할 겁니다. ZA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저항 제곱 더하기 리액턴스 제곱의 루트 씌워서 구할 수 있겠죠. 대입해 봅니다. 저항이 0.03 제곱, 리액턴스가 0.04.
이거 계산해 보면은 0.05가 되네요. 0.05 오면 되겠죠. 두 번째, B에 대한 조건도 한번 정리해 봅니다. B. B의 용량이 얼마입니까? 20kVA. 그리고 B의 임피던스도 같이 한번 구해봅니다. 마찬가지로 루트 안에서 저항의 제곱 더하기 리액턴스 제곱하면 되겠죠. RB가 0.03 제곱 더하기 리액턴스가 0.06이네요. 제가 정리해 보니까 0.067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아니라 필기에서 어떤 내용 배웠냐면은 부하 분담이라는 공식을 배웠습니다. 뭐냐면은 A가 분담하는 용량 그리고 B가 분담하는 용량은 첫 번째 변압기 용량에 비례하고 두 번째 퍼센트 임피던스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배웠어요. 기억나십니까? 필기 때 변압기 두 대를 병렬 운전할 때 부하 분담 비를 이렇게 공식으로 배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부터 한번 계산해 봐야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자, 퍼센트 ZA부터 한번 구해 볼게요. 우리 퍼센트 임피던스 공식 뭡니까? 퍼센트 ZA는 10 V제곱분의 P ZA가 되겠죠? 10. 이때 V에 들어가는 값 뭐예요? 단위는 킬로볼트가 되고요. 지금 문제에서 전압에 대한 조건이 두 개입니다. 6600과 220. 그런데 이 임피던스가 저항과 리액턴스가 뭐래요? 2차로 환산한 값이래요. 그러면은 전압에도 2차 전압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220V를 킬로볼트로 환산하면은 뭐가 됩니까? 0.22의 제곱 되겠죠. 여기까지 잘했고요. 자, 그 다음에 P 뭐예요? 용량이죠. 용량, 기준 용량. 우리가 이 값 역시도 단위가 뭐다? 킬로볼트 암페어다. 그러면은 A의 변압기 용량 그대로 쓸 겁니다. 30kV 암페어가 되겠죠. 여기다가 30 써주시고요. 자, 임피던스 얼마였습니까? 0.05다. 이거 계산하면 되겠네요. 계산해 보면은 3.1% 되겠습니다. 퍼센트 ZA 구해봤고요. 자, 두 번째 퍼센트 ZB 계산해 봅니다. 퍼센트 Z 자, 마찬가지로 10 V에 2차였죠. 제곱에다가 P Z B 넣습니다. 10에다가 전압은 동일하게 0.22의 제곱 넣어주시고요. P에다가 이번에는 B의 용량 넣으면 되겠죠. 20 그리고 ZB가 얼마였습니까? 0.067이었네요. 이거 계산해 보니까 얼마 됩니까? 2.77% 됩니다. 이거를 기준 용량을 통일해서 풀어가는 문제 풀이 방식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필기에서 배웠나요? 아마 안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필기에서 배운 그대로 정통으로 한번 풀고 가보자고요. 이렇게 일관성 있는 풀을 여러분들이 익혀두셔야지 응용도 가능할 뿐더러 앞으로 변형된 문제도 다 똑같은 풀이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석적으로 접근을 보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공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죠. 가지고 와서 PA는 뭡니까? A 변압기 용량 30kVA, PB 20kVA, 퍼센트 ZB가 2.77, 퍼센트 ZA가 3.1. 오케이, 좋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1.34가 된다. 여기까지 괜찮죠? 밑에 지우고.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PB분의 PA죠. 그럼 PA는 1.34 B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A 변압기가 B 변압기보다 1.34배 더 용량을 부담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은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두 변압기를 병렬 운전해서 40kVA의 부하를 부담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PA에서 부담하는 변압기랑 용량이랑 B 변압기에서 분담하는 용량 두 개를 합치면 얼마다? 40
킬로볼트 암페어가 돼야 되는 것이고, 이 두 개의 식을 정리해 볼게요. PA가 1.34pb니까 PA에다가 1.34pb 넣어서 계산하면 2.34 PB는 40 되는 거겠죠. 맞아요? 그럼 PB는 얼마입니까? 2.34분의 40이 될 거고, 정리해 보니까 PB가 17.09 맞습니까? 그러면은 두 개 전체 더했을 때 40이니까 PB에다가 17.09 넣는다. 그러면은 뭐예요? PA는 40에다가 PB 빼주면 되죠. 17.09 이렇게 하면 되겠네. 됐죠? 정리해 보면 얼마예요? 9일이죠. 9일. 22.9일. 그래서 문제에서 A의 분담부가 얼마다?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뭐 비례하니까 비례식 세우고 어떻게 해가지고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장 정석적인 일관된 풀이로서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도 풀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일관된 풀이가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실제 여러분들의 실력을 판가름시키게 되는 거예요. 잘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이어보겠습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공장이 어느 날 부하 실적이 1일 사용 전력량, 그러니까 하루 동안 전체 152kWh를 사용했대요. 1일에 최대 전력이 12kW, 이게 최대입니다. 최대. 최대 전력일 때 전류값, 최대 전류죠. 같이 체크해 볼게요.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이 공장은 사용전압 220V 11kW인 삼상 유도 전동기를 부하 설비로 사용한다. 1부하율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부하율 공식은 뭐냐면은 결국 최대분의 평균이에요. 간단하게 써보면은. 문제에서 1부하율 묻고 있으니까 1평균 전력을 무엇으로? 최대 전력으로 나눠주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곱하기 100까지 해주면은 100분 1로 표현할 수 있겠죠. 대입해 봅시다. 최대 전력이 얼마? 12kW. 그 다음에 1평균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1평균이라는 건 뭡니까? 하루 종일 썼던 전체량을 하루 24시간으로 나누면 1평균 됩니다. 그래서 192 나누기 24 또는 분모에다가 24 곱해줘도 되겠죠. 이렇게 하면 최대분의 평균이 되는 겁니다. 곱하기 100. 자, 계산해 보시면 66.67% 풀어보았고요. 자, 이번 최대 공급 전력일 때 역률은 얼마인가? 지금 이거 3상이죠. 부하가 3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3상 전력 P는 루트 3 V I 코사인 세타에서 문제에서 지금 이 역률 코사인 세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럼 코사인 세타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코사인 세타는 루트 3 V분의 맞나요? VI분의 P가 되겠네요. 루트 3 전압은 사용 전압이 220V. 전류는 문제에서 최대 전류가 맞아요? 최대 공급 전력일 때를 물으니까 최대 전력일 때 전류값 34A. 그럼 최대 전력이 얼마래요? 1일 최대 전력이 12kW죠. 12 곱하기 10에 3승 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역률 퍼센트 묻고 있죠? 그럼 100분율이니까 100까지 곱해줄게요. 계산해 보면 92.62%가 된다. 이렇게 7번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문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전격 차단 전류 주어져 있고요. 전격 전압이 있을 때 차단기 전격 차단 용량 구하래요. 이 문제를 보고 좀 느꼈어요. 이건 합격률 60%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전격 차단 용량 P S 공식 뭡니까? 3상에서 루트 3에다가 전격 전압에다가 차단 전류 곱해주면 되겠죠. 문제에서 값들이 모두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루트 3에다가 전격 전압이 얼마래요? 170kV. 차단 전류는 24kA. 계산해 보면은 7066.77이네요. 단위는 메가볼트 암페어.
그럼 이 값을 끊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뭐가 주어졌죠? 전격 용량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7300으로 선정한다. 정답은 7300 메가볼트 암페어 선정 써주면 되겠네요.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델타 결선으로 운전하던 중 한 쌍의 변압기가 고장으로 제거되어서 VV로 공급할 때 변압기의 출력비와 이용률은 얼마인가? 우선 이 출력비와 이용률 여러분들 정의를 먼저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델타 결선으로 어떻게 합니까? 변압기 3대를 이용해서 3상을 공급하는 것을 델타 결선이겠죠. 근데 한 상이 고장나서 우리가 VV 결선으로 이제 공급을 합니다. 어떤 의미가 되죠? 변압기 2대를 이용해서 3상을 공급하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이때 변압기 한 대의 용량을 우리가 P1이라고 할 거예요. 한 대 용량. 그러면은 델타 결선에서는 출력이 뭐가 되냐? 한 대 용량 P1이죠. 그러면은 3대니까 3P1이 됩니다. 이게 델타 결선의 출력이에요. V 결선의 출력은 뭐냐? P1인데 2대니까 2 아닙니다. 출력은 개수로 가는 게 아닙니다. V 결선에서는 한 대 곱하기 루트 3이 되죠. 맞습니까? 그럼 출력비라는 건 뭐냐면은 기존의 델타일 때의 출력과 한 상이 고장났을 때 V로 사용할 때의 출력의 비를 구하라는 겁니다. 분모의 델타가 오고 분자의 V가 와요. 그러면은 출력비는 델타 결선에서의 출력 3P1 분의 V 결선에서의 출력 루트 3P1이 되겠죠. 그리고 곱하기 100 해줍니다. 자, 약분에서 계산기 이거 두드려 보세요. 그럼 얼마가 됩니까? 우리가 필기에서는 소수점 한 자리에서 끊어서 외워요. 보통 필기에서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57.7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57.7. 근데 실기에서는 문제에서 별말 없으면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써야 되겠죠. 그래서 57.74 둘째 자리까지 꼭 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소문제 2번. 그럼 이용률은 무엇이냐? 이용률은 V결선 단독에 대한 문제입니다. V결선 변압기 2대 써요. 그렇죠? 우리가 전체 몇 대 쓰고 있습니까? 2대. 그러니까 실제 변압기 용량 자체는 P1을 2대를 사용하죠. 그런데 얘네가 출력 가능한 3상 출력이 얼마라고요? 루트 3P1. 됐어요? 실제로는 이만큼인데 얼마나 이용하고 있어요? 루트 3밖에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래서 이게 V결선의 이용률 되는 겁니다. 곱하기 100 하면 되죠. 계산해 보니까 86.6%. 얘는 딱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1번과 2번 V결선에 대한 내용 같이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한국전기 설비 규정 관련된 내용이고요. 과전류 보호 장치에 대한 내용 빈칸 보겠습니다. 자, 중성선을 답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1번 차단이에요. 차단. 및 2번은 재폐로라고 합니다. 하는 회로의 경우에 설치한 개폐기 및 차단기는 차단 시에는 중성선이 선도체보다 늦게 차단되어야 하며 재폐로 시에는 선도체와 동시 또는 그 이전에 재폐로 되는 것을 설치해야 한다. 이게 중성선. 이런 말이 있어요. 선입후절. 무슨 말이에요? 중성선은 먼저 투입하고 나중에 끊어야 된다. 무엇보다? 다른 L1, L2 상전합선보다 투입할 때는 뭐부터? 중성선 먼저. 끊다, 차단할 때는 무엇보다? 전력선보다 중성선을 나중에 끊어라. 이해됩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투입할 때는 중성선 먼저. 차단할 때는 중성선을 나중에. 이걸 우리가 네 글자로 선입 후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차단이라는 것이 뭐예요? 중성선 나중에죠. 차단 시에는 중성선이 선도체보다 늦게, 그러니까 선도체 이거 전력선 먼저 투입하고 그 다음에 차단해라. 중성선 차단해라. 이 의미가 되겠고요. 재폐로, 재 가리고 폐로 보세요. 폐로 뭐예요? 폐로
닫다라는 것이죠. 투입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입할 때는 선도체와 동시 또는 그 이전에, 투입할 때는 먼저 그 이전에 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성선 선입부절에 대한 규정이었고요. 정리해 주시고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차단기의 종류이다 명칭을 쓰시오. 차단기의 종류의 앞에 12 앞에 막 여러 가지 붙어 있는데 유입, 가스, 공기, 자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차단기라는 것이 뭡니까? 달루기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차단기는 아크를 소화할 수 있다, 소멸할 수 있다. 이 아크라는 것은 전기적 불꽃이죠. 이 불을 소화시킬 때 이걸 우리가 아크를 소호한다라고 해요. 근데 무엇을 쓸 것이냐? 예를 들어서 불을 끌 때 물을 쓸 거냐? 아주 차갑게 한 얼음을 쓸 거냐? 모래를 쓸 거냐? 뭐 분말을 쓸 거냐에 따라서 소화기 종류가 나뉘듯이 차단기 역시도 우리가 절연유를 통해서 불을 끌 것이냐, 가스를 통해서 불을 끌 것이냐, 소화할 거냐, 공기 차단기 아니고 차단기죠. 공기, 압축 공기를 사용할 것이냐, 자기적인 힘으로 차단할 것이냐에 따라서 차단기의 종류를 구분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명칭에 대한 것, 약호에 대한 것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12번입니다. 다음 논리 회로를 보고 진리표를 완성하시오. 지금 A, B, C가 입력이 3개가 있고요. 출력 X에 대한 진리표 보자. L, 로는 0이죠, 0. 이거는 먼저 알고 계셔야겠죠. 그리고 H는 1 나타냅니다. 그럼 표를 먼저 보면은 식부터 써볼게요. A와 B의 AND, 그리고 이 AND 되는 것이 C와 O와 합쳐집니다. 그 식을 써보면은 여기 다리로 들어오는 게 뭐예요? A and B죠. C가 들어오니까 두 개를 합치면 X가 됩니다. 그럼 X는 A and B 더하기 C가 되고 이것이 H가 되기 위한 조건을 한번 먼저 볼게요. H가 되기 위한 조건. 첫 번째. 여기 더하기는 5하죠? 무슨 말이에요? AB가 1, 하이가 되거나 또는 C가 하이가 되면 돼요. 다시 말해서 C가 H면은 A와 관계없이 항상 H가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는 C와 관계없이 A 곱하기 B가 H가 되면 출력이 H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럼 C가 H거나 또는 A 곱하기 B가 H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AND죠, AND. 곱하기. 이거는 어떤 조건에서 H가 되죠? 둘 다 동시에 H가 되면은 이 두 개의 곱이 H가 됩니다. 그럼 조건이 두 가지네요. 첫 번째, A 그리고 B가 동시에 H인 경우 또는 두 번째, 다 필요 없다. C가 H인 경우. 두 개만 찾으면 되겠네요. 첫 번째 A와 B가 동시에 H인 경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딨나요? 쭉 와서 한 개, 두 개. A, B가 동시에 H인 경우 두 개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C가 H일 때 어디 있어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친구들만 H가 되고 나머지는 L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써주면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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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H 써주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동기발전기를 병렬운전시키기 위한 조건 4가지만 쓰시오. 자, 동기발전기 병렬운전에는요. 우리 보통 이렇게 외우죠. 크, 위, 파주 이 4개 앞글자 따서 외우는데 뭐 외우는 방법 다양한데 저는 이렇게 외워요. 우리 서울 그 위에 뭐 있어요? 서울 그 위에 파주 있죠. 그래서 서울 그 위에 파주 있다. 이렇게 해서 4가지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 시험이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정리해 주신 다음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전자계폐기 MC에 의한 시퀀스 회로를 계략적으로 그린 것이다. 다음과 물음에 답하시오. 지금 이렇게 실제 3선 배선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도면을 소문제 1번에서 이렇게 시퀀스 회로도로 바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선 안에 빈 칸을 채우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먼저 이 본회로 한번 볼게요. 문제에서 주어진 회로. 이 점선 안에 첫 번째 박스 안에 주어진 게 MC죠, MC. MC는 첫 번째 코일이 있고요. 그리고 주회로 단자가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조회로 단자가 1개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친구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열려 있죠? A 접점이란 겁니다. MC A 접점 이거 1개 쓰면 되는 거고
THR 내려오니까 여기가 이제 주회로에 들어가는 3개가 되겠고요. 여기 THR 접점 이렇게 B 접점 한 개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PB1, PB2죠. 보니까 이게 A 접점이니까 ON 버튼으로 쓰는 것 같고 이게 B 접점이니까 뭡니까 이게 OFF 버튼으로 쓰는 접점 같습니다. 점선에다가 채우면 되는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친절하게 MC 코일 값은 줘줬네요.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뭘 그려야 되냐? 첫 번째 PB1, 두 번째 PB2, 세 번째 MCA 접점, 네 번째 THR B 접점 4가지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그려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주회로에서 들어오는 전원선 L2를 한번 따라서 가볼게요. L2를 띠리리리리 띠띠리리리 띠 딱 여기서 지금 와보니까 한 개는 MC A 접점이라 그랬죠. A 접점으로 오고 또 띠리리리리 띠 가니까 PB1 있네요. 그러면은 지금 한 개가 와서 두 갈래로 나뉘었으니까 MCA와 PB1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첫 번째 PB1부터 그려줄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1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렬로 MCA 접점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MC라고 써주면 돼요. 그리고 병렬로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PB1에서 다시 띠리리리리 띠리리리 뭐가 있죠? PB2가 있네요. PB2 B 접점 그려주면 되겠죠. PB1에서 내려왔어요. PB1에서 그쵸?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쭉 내려와서 뭐 있어요? PB2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PB2에서 가는 게 아니라 PB1에서 다시 띠리리리리 띠리리리리 띠 MC로 가네요. 다시 말해서 어디서? PB1에서 한 개는 PB2로 갔고요. 그렇죠? 한 개는 PB2로 갔고 한 개는 어디로? MCA로 갑니다. 병렬로 이렇게 MCA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괜찮나요? 그 다음에 PB2에서 이제 가봅시다. 자, PB2의 다른 다리에서 띠리리리리 띠리리리리 띠 THR B 접점 같네요. 그럼 그려줍시다. 자, PB2에서 THR B 접점 그려주면 되겠죠. 반대로 띠리리리리 띠리리리리 띠 MC 코일로 갔죠. 이 친구가 MC 코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THR에서 바로 쭉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네요. 지금 회로가 완성이 되었죠. 맞나요? 동작 한번 볼까요? PB1을 누르면은 쭉 전력이 공급되면서 MC가 여자되고 그러면은 이 친구가 붙으면서 자기 유지가 되겠죠. 자기 유지가 된 다음에 이렇게 전력을 공급을 하다가 PB2를 누르거나 또는 THR이 동작해서 접점이 열리면은 MC가 소자되면서 동작을 정지하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소문제 1번 풀어보았고요. 자, 확인했으니까 바로 우리 타임 차트 작성 같이 해봅시다. PB1을 눌렀을 때 어떻게 됐어요? PB1을 눌렀을 때 MC 여자 됐죠? 맞아요? 그럼 여자 됐다. 동작한다 하니까 이렇게 높이 그려주시고요. PB1에서 손을 떼더라도 자기 유지 접점이 있기 때문에 동작이 지속됩니다. 언제까지? THR이 동작해서 접점이 떨어질 때까지 이렇게 내려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색칠해주고 그 다음에 THR을 복귀시켜도 PB1을 누르지 않는다면 당연히 MC는 동작하지 않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2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13점짜리 2번 회차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도면과 같이 3, 4, 5kV 변전소, 단선도와 변전소에 사용되는 주요 자원을 이용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한 개만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여기 주변 합기 보니까 전압이 하나, 둘, 3개 주어져 있죠. 3권선 변압기입니다. 여기가 1차 측, 2차 측, 3차 측 되는데요. 도면에서 같이 한번 보면은 자 도면 봅시다. 도면에 변압기가 여기 있어요. MTR 메인 변압기란 뜻이죠. 여기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위에가 즉 여기가 3, 4, 5kV 1차 측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밑에가 얼마? 154kV 2차 측이라는 겁니다. 3차 측이 여기
여기가 아까 23kg라고 줘져 있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소문제를 보면은 1번부터 6번까지 줘져 있는데 3번 문제는 좀 복잡한 계산 문제, 사실상 메인이 되는 문제고 나머지는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먼저 보고 3번 문제는 마지막에 풀어볼게요. 도면에 345kV 즉 모선 방식은 어떤 모선 방식인가 345kV씩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위에죠. 모선, 이 버스라고 되어 있는 게 모선입니다. 모선이 두 개가 있죠. 이런 두 개가 있는 모선을 우리가 이중모선이라고 합니다. 자, 끝이 아니고 위에 모선 1번 버스 연결된 거 볼게요. 위에 1번 버스 위에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여기, 여기에다가 우리가 전력을 공급해 주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전력을 공급하는 와중에 차단기가 선로에 한 개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공급하고 있을 때 선로에 차단기가 한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에 차단기가 한 개 더 있습니다. 맞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선로가 지금 두 개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차단기가 지금 몇 개? 사용하는 차단기가 3개죠. 선로 2개당 차단기 3개예요. 그럼 선로 1개당은 차단기 몇 개예요? 선로 1개당 차단기 몇 개? 1.5개라고 볼 수 있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떤 방식으로 쓰냐? 이중모선의 차단기 1.5개 이렇게 부를게요. 이중모선 방식의 1.5 차단 방식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겁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붙일 것이고. 자, 두 번째, 도면에서 1번 기기의 설치 목적은 무엇인가? 1번 기기 찾아볼게요. 1번 기기 어딨나요? 자, 여기 봅시다. 여기 있네요, 여기. 자, 여기 나와 있죠. SHR. 영어로는 션트 리액터. 우리말로는 블로 리액터라고 하죠. 블로 리액터. 뭡니까? 왜 설치하죠? 페란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다. 페란티 현상 방지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4번 볼게요. 도면에 345kV GCB에 내장된 계전기 BCT의 오차 계급은 C800이다. 부담은 몇 kVA인가? 이 오차 계급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우선 이 앞에 나타난 C는 CT의 타입을 의미해요. 타입.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기기를 쓸 것이냐. 그래서 이 문제랑은 딱히 크게 연관은 없고요. 뒤에 800은 뭐냐? 우리가 CT의 2차 측에 100A를 흘렸을 때 전압을 의미해요. 전압.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CT의 2차 측에 100A를 흘려요. 그럼 이게 전류 I죠. 그러면은 전압 V는 I 곱하기 임피던스 Z라고 쓸 수 있죠. 이거 괜찮나요? 그러면 전류를 몇 흘렸을 때? 100 흘렸을 때 전압이 얼마가 돼야 된다? 800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임피던스가 얼마입니까? 8옴이구나. 괜찮아요?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은 굳이 여기까지 갈 필요 없고요. 정의가 100A를 흘렸을 때 전압이니까 뒤에 공두개 날리면 이 8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임피던스라는 것이죠. 이게 임피던스. 괜찮아요?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자, 부담은 얼마냐라고 물었어요. 부담. 그럼 또 부담에 대해서 정리해 봐야죠. 부담이 무슨 뜻입니까? 부담이라는 것은 CT에 2차 정적 전류가 흐를 때 계전기에서 소비하는 피상 전력입니다. 그러면은 2차 정적 전류 얼마입니까? CT 5A죠. 피상 전력 공식 뭡니까? PA라고 쓸까요? 우리가 VI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써도 되죠. 전류의 제곱 곱하기 임피던스. 지금 이 부담을 묻고 있는 겁니다. 전류는 얼마일 때? 정적 전류일 때 25죠. 임피던스는 얼마라고요? 우리 8이라고 구했죠. 8. 계산해 보면 얼마 돼요? 8, 2, 16, 8, 5, 40, 200V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은 너 오차 계급 보고
임피던스 뽑을 수 있어? 이거 첫 번째 묻는 거고요. 그 다음 뭐예요? 또 부담의 정의가 뭔지 알아? 이 두 개 묻는 겁니다. 부담의 정의가 뭐라고요? CT 2차 전격 전류가 계전기에 흐를 때 계전기가 소비하는 피상전력이다. 이 두 가지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200V 암페어고요. 자, 5번 봅니다. 도면의 3번 차단기 설치 목적을 설명하시오 라고 합니다. 다시 도면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3번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볼게요.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보니까 여기에 1번 버스 있고요. 2번 버스 있고요. 지금 3번 차단기는 뭘 해주고 있나요? 1번과 2번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목적을 갖나요? 만약에 내가 1번을 점검해야 될 때 1번에 물려있는 부하들, 1번에 연결된 친구들을 2번에다 연결해줍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3번 차단기인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은 말을 정리해보면 뭐라고 할 수 있냐? 모선 절체한다라고 해요. 1번 모선에서 2번 모선으로 바꿔줬죠. 모선을 절체한다. 왜? 무정전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까지만 써도 돼요. 모선 절체까지만 써도 괜찮습니다. 자, 6번 봅니다. 도면의 주변압기 1뱅크를 증설하여 병렬운전하자고 한다. 변압기를 병렬운전할 때 조건 뭡니까? 극, 정, 임, 네 이렇게 보시죠. 아, 참 극증임내. 뭐가 그렇게 걱정이에요? 극성이 같을 것, 전격 전압, 전격 전압 비율과 건습이라고도 할 수 있죠. 같을 것 또는 각 변압기 임피던스 전압이 같을 것, 마지막으로 각 변압기 내부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의 비가 같을 것, 이렇게 해서 극정 임내 네 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하이라이트 뭐예요? 3번 계산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까다롭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나가볼 거예요. 자, 도면에서 주어진 재원을 참고하여 주변 압기에 대한 등가 임피던스를 구하고 2번 23kV V12 차단 용량을 구하라. 단 그림과 같은 임피던스 회로는 100MVA 기준으로 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할 건 뭐냐면은 이 삼권선 변압기에 대한 퍼센트 임피던스를 정리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첫 번째 조건 한번 볼게요.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죠. 삼권선 변압기의 1, 2차, 1, 3차, 2, 3차 간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500MVA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각각 10, 78, 67%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할 건 뭡니까? 100MVA 기준. 자, 문제에서 뭐래요? 100MVA 기준으로 바꾸라 그랬죠. 그러면 기준 용량을 먼저 100MVA로 환산을 시켜줍니다. 1, 2차부터 해볼게요. 우리가 1, 2를 각각 HML이라고 할까요? 하이, 미들, 로우라고 그냥 기억해 주세요. 1, 2차니까 HM. 여기에 임피던스가 원래 기준이 얼마였습니까? 원래 500이었죠. 500짜리를 얼마로? 100으로 바꾸겠다. 얼마입니까? 10%였죠. 저기 있는 거 그대로 써주는 겁니다. 계산해 보면은 2% 되겠네요. 2%.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 3차니까 ML. 기존의 기준 용량이 500에서 얼마로 바꾼다? 100으로 바꾼다. 얼마였습니까? 78%를 바꿔주면 되겠네요. 계산해 보면 13.4% 되죠. 자, 마지막으로 3차랑 1차죠. 기준 용량을 500에서 100으로 곱하기 67%. 계산해 보니까 15.6% 됩니다. 이 우리가 지금 뭘 구했냐? 이걸 한번 볼게요. 3권선 변압기가 이렇게 있어요. 1차 권선, 2차 권선, 3차 권선이 있습니다. 각각 우리가 H, M, L 했죠. 우리가 지금 구한 것은 뭐냐면은 1차와 2차 사이 임피던스, 2차와 3차 사이 임피던스, 그리고 3차와 1차 사이 임피던스를 각각 구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고장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사이 임피던스가 아니라 각각의 권선의 임피던스를 구해 주셔야 됩니다. 퍼센트 H, M, L 각각을 구합니다. 이때 우리가 콜라우시 브리츠법을 이용해서
공식 어떻게 합니까? 2분의 1에다가 h가 들어간 거 두 개를 더해줍니다. 그러면 zh m 더하기 zhl 빼기 이름에 h가 없는 거 %z ml 맞아요? h가 들어간 거 한 개, 두 개를 더해주고 이름에 h가 없는 친구를 빼준다라고 했습니다. 그 값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에다가 HM이 2% 더하기 HL이 얼마입니까? 여기 이 친구죠. LH 똑같은 거예요. 15.6% 마이너스 13.4% 하면 되겠네요. 이거 계산해 보면 2.1%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Z 이번에는 2차 M 구할게요. M 마찬가지로 2분의 1에다가 이번엔 이름에 M 들어간 거 두 개 더해 줄 겁니다. 자, 누굽니까? 이 친구랑 이 친구 두 개를 더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2 더하기 13.4가 되겠죠. 빼기 15.6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보면 얼마? 마이너스 0.1%. 자, 마지막으로 3차 권선의 임피던스 구합니다. 2분의 1. 마찬가지로 이름에 L 들어간 친구 두 개 더해줘요. L 이 두 개 더해줍니다. 그럼 13.4 더하기 15.6이네요. 13.4 더하기 15.6 빼기 안 들어간 거 2.1 계산해 주면 13.5%가 된다. 됐어요. 그럼 우리 각각 구했습니다. 2.1%, 마이너스 0.1%, 13.5% 이거를 문제에서 주어진 도면 그대로 넣을 겁니다. 이거 지금 문제 우선 풀었고요. 그대로 넣을 겁니다. 값을 기억해 주세요. ZH가 2.1%, ZM이 마이너스 0.1%, ZL 13.5%. 아까 구한 거 그대로 도면에서 작성을 해서 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거 구한 거죠. HML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래요? 2번 23kV V12 차단 용량 구하래요. 자, 2번 도면에서 한번 볼게요.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 이 친구 이제 V12 이 친구 차단 용량 구하라 그랬는데 자, 볼게요. 재원 보니까 차단기 V12 정적 전압 25.8이다라는 조건까지 문제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와가지고 차단 용량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회로를 우리가 눈에 익숙한 형태로 그릴 건데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랑 여기랑 지금 여기가 3, 4, 5니까 1차 측이고 1, 5, 4니까 3차 측이죠. 두 개를 위로 보낼 거예요. 선을 꺾어서 위로 이렇게 위로 보낼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와서 여기가 0.4% 보이시죠? 쭉 내려오니까 뭐 있어요? ZH 있네요. 2.1%. 자, 우측으로 와서 똑같이 쫙 펴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쭉 뭐가 있습니까? 0.67%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2차 권선 저항 마이너스 0.1%가 있다. 괜찮나요? 그 다음에 가운데로 모이죠. 모이고 여기서 쭉 내려와서 뭐가 있습니까? ZL 얼마예요? 13.5%. 그리고 23kV 모선 X 쳐진 거 보이시죠? X 여기가 지금 도면에서의 2번 V12 차단기의 위치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차단 용량 구할 때 뭐 하면 됩니까? 위로 쳐다봐야죠. 위로 쳐다봐서 합성 임피던스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여기 지금 접지죠. 접지 길이는 전기적으로 전위가 같아서 연결되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었다. 그럼 뭐예요? 이 두 개가 병렬 연결된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쳐다봤을 때 합성 임피던스 구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이거 두 개 합쳐줄게요. 얼마예요? 2.5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합쳐줄게요. 얼마입니까?
0.57이죠. 됐습니다. 그럼 이 두 개 먼저 병렬할 거예요. 병렬. 그러면 합분의 곱이니까 2.5 더하기 0.57 합이죠. 분의 곱 2.5 곱하기 0.57 됐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거 합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직렬로 13.5 더해주면 되겠죠. 더하기 13.5 이게 뭐예요? VCB에서 여기에서 바라본 합성 임피던스 되는 겁니다. 정리해 주니까 13.96% 된다. 자, 다 했네요. 다 했어요. 다 했죠. 자, 그럼 이 친구 이용해서 우리가 차단 전류 구합니다.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전격 전류 쓰면 되죠. 퍼센트 임피던스는 13.96 분의 100 자, 곱하기 여기서 전류는 3상이죠. 루트 3 V분의 기준 용량 써주면 됩니다. 기준 용량 얼마였습니까? 100메가볼트 우리 100 메가니까 10의 6승. 그 다음에 전압은 얼마였습니까? VCB가 23kV 측 차단기였으니까 23 곱하기 10에 3승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전류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17.98 kA가 된다.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묻는 차단 용량 PS는 루트 3 전격 전압 곱하기 차단 전류 루트 3 전격 전압 얼마라 그랬죠? 25.8 곱하기 단락 전류 차단 전류가 17.8 되겠죠. 계산해 보니까 803.47 메가볼트 암페어. 이렇게 문제 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차단 전류 이용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P, S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PN 해가지고 단락 용량 구한 다음에 차단 용량 선정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뭐 한다고 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제에서 지금 전격 전압 주어졌고, 그죠? 전격 전압 주어졌고, 차단 전류 구할 수 있고, 문제에서 뭐 물었어요? 차단 용량 물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구해 볼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틀리진 않을 거예요. 네, 이 방법을 좀 더 권장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풀어보았고요. 이렇게 해서 가장 어려운 고난도 문제 풀어봤는데, 뭐 앞에 것들은 우리가 그냥 암기한다 쳐도 이 차단 용량 구하는 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방법을 알아야 돼요. 우리 첫 번째 뭐 했습니까? 기준 용량에 맞춰서 해당 값들 콜라우시 브리지법 이용해서 각각의 권선 임피던스 구했고요. 두 번째 뭐 했습니까? 등가회로 구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장점 또는 차단기 위치에서 바라본 합성 임피던스 구해서 그걸로 차단 전류 구했고요. 차단 전류 이용해서 우리 3상 차단 용량 공식을 이용해서 마지막 결과까지 구했습니다. 이 전체적인 맥락을 여러분들이 이 단계 시스템을 정확하게 그냥 눈 감고도 당연히 눈 감고겠지만은 줄줄이 그냥 뱉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잘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VCB 뭐예요? 베큐um 서킷 브레이커 진공 차단기입니다. 특징 세 가지를 적으시오. 첫 번째, 차단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짧다. 그리고 성능이 좋고요. 수명이 길고 화재에 대한 안정성이 우수하다. 압축 공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소호 매체들보다도 이 화재에 대한 안정성이 우수하다. 이 세 가지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22.9kV Y 중성선 다중접지 전선로의 전격 전압 13.2kV, 전격 용량 250kV의 단선 변압기 세대를 이용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Y 데이터 결선하고자 한다. 다음 문에 답하시오. 뭐 결과부터 말하면은 역V 결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V 결선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반적으로 델타 결선 운전을 하다가 변압기 한 대가 고장이 나면은 한 쌍이 결상이 되면 우리가 변압기 두 대를 이용해서 무슨 결선? V 결선하죠.
그러니까 델타가 고장났을 때 생기는 게 V결선입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Y결선으로 운전을 할 때 한 대가 고장이 났어요. 이때 생기는 게 뭐다? 역V결선이다. 차이점은 뭐냐면은 델타 결선에서 V결선으로 가는 것은 델타, 1, 2차측 모두 델타로 결선했을 때, 역V결선은 언제 발생하냐면은 1차를 Y, 2차를 델타로 했을 때, 또는 1차를 델타, 2차를 Y로 했을 때 이 친구가 한상이 결상되는 것을 우리가 1차 측, 지금 Y가 1차 측이죠. 1차 역V 결선이라고 해요. 1차 역V. 이 친구는 2차에 Y가 있죠. 여기서 한상이 결상되면 이때를 2차 역V라고 합니다. 그럼 문제를 볼게요. 지금은 문제에서 주어진 게 1차가 Y고 2차가 델타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1차 역V 결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우선 우리가 이 V결선에 대한 특징을 한번 볼 건데, 우리 익숙한 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문제는 답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서술형이기 때문에 이 문장만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외우고 넘어갈래 하면은 넘기셔도 돼요. 근데 조금 저는 왜 이렇게 되는지, 그래도 수험생의 입장에서 너무 깊숙이는 안 하지만 좀 직관적으로 이래서 그렇구나,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간단하게만. 우선 첫 번째, 델타 결선. 델타 결선.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정상적인 델타 결선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좀 직관적인,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L1, L2, L3가 있고, 그죠? L1, L2, L3가 있을 때 우리가 전력을 어떻게 공급합니까? 전력 공급할 때는 간단해요. 전선이 두 가닥이 있으면 돼요. 전선이 한 가닥, 두 가닥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한 가닥으로만은 절대로 전력을 공급할 수 없고 두 가닥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삼상을 공급한다는 것은 전선 두 가닥의 조합을 세 개 찾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L1과 L2의 조합. 이걸로 이제 한 상을 공급하고요. 그 다음에 L2와 L3의 조합으로 또 한 상을 공급하게 되고, 그 다음 한 개 또 뭐 있어요? L1과 L3의 조합으로 한 상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L1과 L2 사이의 성간전압 V, L2, L3 사이 성간전압 V, L1, L3 사이 성간전압 V 세 개죠? 이렇게 해가지고 상 세 개를 그대로 L1, L2, L3 여기에다가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한 상이 결상돼요. V결선에서, 델타 결선에서 한 개가 고장났어요. 고장났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우리가 3상을 그대로 공급할 수 있어요. 왜? 그래도 우리가 어차피 L1, L2 여기로 이 전선 두 가닥으로 3상 그대로 하나, 둘, 셋 공급할 수 있잖아요. 물론 변압기 두 대만 쓰기 때문에 공급할 수 있는 용량 자체는 줄어들죠. 하지만 전선 두 가닥이 그대로 건재하기 때문에 똑같이 3상 L1, L2, L2, L3, L1, L3로 3상을 공급할 수 있다고요. 됐죠? 이게 델타 결선에서 V결선으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Y 델타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을 때 평상시에는 어떻게 공급하겠습니까? L1과 L2 두 가닥으로 한 상, 그렇죠? 여기로 한 상, L2와 L3 두 가닥으로 또 다른 한 상, 마지막으로 L1과 L3로 이렇게 두 가닥으로 한 상을 공급하는 거죠. 그냥 제가 직관적인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3상을 공급하고 똑같이 L1, L2, L1, L3, L2,
L2, L3 두 개로 삼상을 공급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가 고장났다라고 해볼게요. 고장났어요. 고장나서 상 한 개가 없어졌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거를 결상되었다 그래요. 결상. 고장났으니까 오픈 됐다라고 볼게요. 오픈. 결상 났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가닥을 이용해서 한 쌍씩 공급해야 되는데 지금 봐볼게요. 두 가닥을 이용해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한 개밖에 없어요. 한 개. 맞아요? L1은 끊겼기 때문에 쓸 수가 없죠. 다른 경우의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고장나는 순간 상 3개가 안 나와요. 그럼 뭐예요? 전력 공급이 불가능한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중성선을 연결했다라고 할게요. 중성선. 됐어요? 중성선 연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 한번 공급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가닥으로 한 상을 공급하니까 첫 번째 N과 N2 이렇게 두 가닥이면 하나 공급할 수 있죠. 두 번째 L2와 L3 두 가닥으로 또 한 상을 공급하고요. 세 번째는 N과 L3로 또 한 상 공급할 수 있으니까 이러면 3상이 공급되겠네요. 그렇죠? 공급돼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거 볼게요. 지금 문제를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있을 때 다음 문제 소문제로 한번 볼게요. 소문제에서 1번 변압기 1차 측 Y결선 중성점을 전선로 N선에 연결해도 되냐? 무슨 말이에요? 이 중성선 지금 연결했죠? 그러니까 이 중성선을 이렇게 연결해도 되냐? 이렇게 해서 3상 공급해도 되냐? 묻는 겁니다. 문제에서. 돼요? 안 돼요? 될까요? 구색은 갖췄습니다. 구색은. 근데 문제 조건 보니까 변압기 한 대 전격이 250이래요. 얘도 250. 이것도 250이겠죠. 이것도 250이겠죠. 그래서 전체 750을 공급하고 있는데 한 개가 고장이 나서 이런 식으로 두 대를 이용해서 750 공급 가능해요? 안 해요? 두 개 합쳐봤자 최대 500인데 안 되죠. 안 돼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 지금 과부하 발생한다는 것이죠. 애초에 연결을 안 했다면 공급 자체를 안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한 개를 가지고 세 개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애초에 공급이 안 돼요. 그런데 중성선을 연결하는 순간 3상이 그대로 생기기 때문에 공급을 해요. 그럼 뭐가 된다고요? 과부하가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연결해서는 안 된다. 왜? 한 상이 결상되면은 나머지 두 대가 역부위 결선이 된 겁니다. 방금 중성선과 함께 변압기가 과부하로 인해 소선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죠. 직관적으로 그냥 비유, 이러한 회로를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려봤고요. 자, 2번 PF 전력 퓨즈의 용량을 구하시오. 단 퓨즈는 전부하 전류의 1.2배로 선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퓨즈는 용량을 전류로 선정하니까 우리가 전격 전류를 한번 구해볼게요. 선로에 3상에서 P는 루트 3 V I 코사인 붙이면 유효 전력, 안 붙이면 피상 전력.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단위가 킬로볼트 암페어, 킬로볼트 암페어죠. 그렇죠? 피상 전력이기 때문에 넣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볼트 암페어에서 전류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면 루트 3분의 V분의 P가 되겠죠. 3상이기 때문에 3상 부하 전력을 넣습니다. 3상. 지금 루트 3이니까 3상이죠. 그럼 750kg. 에다가 루트 3. V가 얼마? 전압이 지금 문제에서 13.2는 뭡니까? 상전압이죠. 22.9는 성간전압. 우리 이 공식에 들어가는 공식 뭡니까? 성간전압의 선로전류죠. 맞아요? 성간전압의 선전류. 그러니까 성간전압 22.9kV. 10에 삼성 넣으면 되겠네요. 계산해 보면 18점.
91A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전격 전류에 얼마? 1.25배로 해라. 그럼 1.25배 곱해주면 되겠죠. 계산해 보니까 23.64A 된다. 펴봅시다. 23.64니까 이것보다 한 개 큰 거 30A 선정해주면 되겠네요. 정답은 뭐라고 쓰면 돼요? 30A 선정. 선정이란 말은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17번 문제 풀어보았고요. 다음 문제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표와 같은 부하 설비가 있다. 여기에 공급할 변압기 용량을 구하여라. 지금 수용화를 보니까 첫 번째 전등, 전열, 동력 3개의 부하에 대한 조건들이 각각 주어져 있는데 잘 보세요. 어때요? 지금 3개의 역률이 다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문제에서는 이 전체 부하에 대한 변압기 용량, 피상 전력을 구하라고 했는데 역률이 다른 전력 값들을 우리가 계산할 때는 항상 벡터 합으로 한다. 기억해 주십시다. 벡터 합으로 한다라는 말은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을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각각의 유효 전력 더하고요. 무효 전력 더한 다음에 우리 벡터 합, 루트 안에서 제곱하여 더하는 형태로 문제를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전등의 유효 전력 먼저 구해 볼게요. 그냥 편의상 여기 등 쓸게요. 등. 어떻게 할까요? 설비 용량 60에다가 수용률 80%니까 0.8 곱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주의하실 게 문제에서 이미 설비 용량이 유효 전력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러면은 용량에다가 역률 곱해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문제에서 용량이 피상 전력으로 주어졌다면은 피상 전력 곱하기 역률에서 유효 전력을 구하고 유효 전력이 주어졌다면은 거기에다가 수용률만 곱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계산해 보니까 68에 48 kW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열 볼게요. 우리 열이라고 쓸게요. 편의상. 전열의 용량은 40이고요. 수용률이 50%니까 0.5 써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4, 5, 20 kW. 마지막으로 동력 볼게요. P하고 뭐라고 쓸까요? 역 쓸까요? 자, 70kW에다가 수용률이 40%니까 0.4. 그리고 이 친구는 한 가지 조건이 더 주어졌습니다. 뭐가 주어졌나요? 부등률이 주어졌죠. 부등률 주어지면은 나누기 부등률 하면 되죠. 계산해 보면은 20kW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유효 전력은 다 구했습니다. 이제 무효 전력만 구해주면 돼요. 근데 무효 전력 공식을 한번 살펴볼게요. 무효 전력 PR은 어떻게 씁니까? 우리가 만약에 피상 전력을 알고 있다. 그럼 피상 전력 곱하기 사인 세타 하면 돼요. 그리고 피상 전력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역률 분의 유효 전력이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 분의 유효 전력이니까 코사인을 사인이랑 묶어가지고 유효 전력 곱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죠. 또 사인 세타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죠. 이 공식으로 각각의 무효 전력까지 구해줄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이 유효 전력을 대입할 때 어떤 값을 대입할 거냐? 수용률을 고려해준 이 값들을 대입해 줄게요. 됐어요? 수용률을 고려해서 대입해 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등의 무효 전력 먼저 계산해 봅시다. 수용률을 고려한 유효 전력이 48kW였죠. 여기에다가 뭐 하라 그랬습니까? 코사인 분의 사인. 코사인은 0.95가 되겠죠. 사인은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 두 번째, 전열. 무효 전력 PR은 수용률 고려한 유효 전력이 20이었습니다. 그리고 역률이 0.9죠. 사인은 1 마이너스 0.9의 제곱. 마지막으로 동력까지 같이 구해봅시다. 다 왔습니다. 동력의 무효 전력 PR은 마찬가지로 수용률을 고려한 그리고 부등률까지 고려한 유효 전력이 20이죠. 역률이 0.9 1 마이너스 0.9의 제곱 하면은 무효 전력 구할 수 있겠네요.
우리 유효전력 구했고 무효전력 구했습니다. 이 무효전력 다 더해주니까 얼마 나와요? 88kW 나와요. 이 무효전력 다 더해주면 얼마 나옵니까? 35.15 나온대요. 30. 그러면 이 친구는 7kW고 N은 뭐예요? 킬로바죠. 됐습니다. 그러면은 피상전력의 벡터 합이란 무엇입니까? PA 루트 안에서 유효전력의 제곱 더하기 무효전력의 제곱 35.15 제곱 루트 씌워서 계산해 보면은 얼마 나온대요? 94.76 킬로볼트 암페어다. 이렇게 답 끝내시면 안 되고 문제에서 지금 단상 변압기 표준 용량 주어졌습니다. 그럼 94보다 한 개 큰 100kV 암페어 선정이라고 정답을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18문제 다 풀어왔습니다. 어때요? 할만했나요? 난이도가 그렇게 낮지는 않은 시험이었습니다. 좀 우리가 많이 풀만한 문제들이 있었고요.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